자, 요즘 뉴스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전세 세입자분들이 이제 전세를 알아보려고 이제 집을 임장을 다니시는 분들을 보시면요.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사실상 매물이 굉장히 씨가 말라서요. 전세는 아예 구경도 못 하고요. 기존의 강북 지역 일대가 지금 3억대도 전세가 볼 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4억 미만은 정말 볼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4억 미만은 정말 없어요. 거의 없고요. 지금 기존에 3, 4억 했던 이런 전세가가 지금 완전히 폭등하고 있는 장세라서 대략 1억 정도까지 올라간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전세 계약을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물건이 있어야 하겠죠. 근데 물건이 지금 거의 없다. 그리고 매매자도요. 지금 매매 금액이 너무나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러 대책들이 나왔었죠. 617, 710 대책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지금 계속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 이 상급 지역 일대의 가격에 키 맞추기 위해 이 갭 메우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르는 게 호가고 부르는 게 신고가다. 예전에 지금 정고점을 이미 돌파한 지역 일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강북 지역 일대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마용성 일대도 지금 계속 금액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이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임대차 3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전세가가 굉장히 폭등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임대차 3법이 국회에 입법 발의를 했는데요. 아직 국회 통과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국토부 장관님의 말씀으로는 이번 달 7월 안팎으로는 통과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임대차 3법에 여러 의원들이 이제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임대차 신고제라는 거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로 이제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요번에 전세 계약에도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제 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제도로 이제 발생이 될 텐데요. 이제 기존에 이 신고를 함으로써 임대인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여러 가지 소득이 이제 노출이 되는 이 좀 약간 부담스러운 일들이 이제 생길 거고요. 자,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신고를 함으로써 확정일자까지 이제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요건이 나온다. 그래서 일단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 두 번째는 임대차 이 전월세 상한제가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라는 건 우리 보통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은 전세 계약을 마음대로 증액할 수 없죠. 그래서 매해 이제 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마다 5%씩 상한이 들어갑니다. 5%씩 밖에 못 올려요. 예를 들면 전세가 예컨대 5억이라고 가정한다면 5%, 2,500만 원 밖에 못 올린다 라는 얘기인데요. 요번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 5% 상한이 또 걸려 있습니다. 또는 기준금리에서 플러스 3%로 또 발의된 내용도 있고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임대인분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이 전세를 증액할 수 없다라는 또 약점이 또 생길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라는 뭐냐면 보통 우리는 전세 계약을 2년으로 의무화합니다. 그죠? 2년마다 전세를 재계약하죠. 근데 요번에 나온 발의된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2년을 1회 더 연장시키는 총 4년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또는 2년을 2회 연장시킬 수 있는 총 6년을 계속 연속성을 띠는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제 제도가 또 발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 임대차 3법에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인해서
지금 임대인분들이 이 전세 금액을 막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 있던 모든 전세 계약들도 이렇게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뭐 국토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전세 만료가 앞두고 있는 이런 이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전세 금액을 올리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금액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보시면요, 계약에 대한 갱신이 나옵니다. 여기에 전세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6개월에서 2개월까지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거절 통보를 하는 순간 법적으로 계약이 만료가 되는 걸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 만료 되기 2개월 전 앞두고 있는 이런 임대인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전세 금액을 막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적용이 되더라도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이 합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아마 소급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임대인분들은 지금 전세 금액을 계속 올리고 있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높아진 전세 금액을 어쩔 수 없이 계약하는 또 세입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물건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전세에서도 지금 뭐 전월세로 이렇게 또 바꿔서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다. 자, 이런 임대차 3법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향후 나중에 따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로 지정된 이후에요, 매매 금액뿐만 아니라 전세 금액이 워낙 높게 올라가고 있다. 특히나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이 토지거래 허가제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 일대로 지금 이 투자 수요들이 계속 번지고 있고, 그 일대로 금액이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이유가 지금 현재 강남 권역 개발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런 투자 수요의 유입을 선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구역을 딱 정리해서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일대가 구역을 지정을 해서 이 일대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전부 다 허가를 내주지 않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아예 실거주 아니면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유입되지 않다 보니까 전세가 계속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물이 완전히 실종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물이 실종되고 투자자는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완전히 금이 돼버린 겁니다. 금이.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매물 자체가. 그래서 이 매매 한 건의 거래가 완전히 신고가를 갱신할 정도로 높게 랠리한 상황이고, 또 투자자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전세를 내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세 물건 또한 굉장히 귀해진 겁니다. 그리고 또 개포동 일대와 역삼동, 도곡동 일대, 그 바로 옆 지역들이죠. 이런 지역 일대로 투자 수요가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 일대들이 지금 현재 풍선 효과로 금액이 막 올라가고 있고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거점을 이미 넘어서는 아파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대출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단 한 건의 거래가 높게 시세로 형성이 되고 그게 호가를 또 크게 내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쉽게 또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또 나오겠죠. 아무튼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금 현재 강남 권역 일대 또는 용산 권역 일대 또는 잠실 권역 일대가 워낙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재건축에 대한 거주 요건이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신설이 됐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강남 일대 모든 일대의 재건축 단지의 전세가들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다. 자, 이 도시미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정법인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 이 정비 사업의 법률을 이제 규정하는 이 법규인데요. 자, 이 법규가
올해 12월에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정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내지 않는 단지들은 전부 다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올해 말까지는 추진위에서 맴돌고 있는 이런 사업단지들은 전부 다 빨리 동의서를 얻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아니한 단지들은 전부 다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붙어버립니다. 자,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이후에 분양 신청을 하는데요. 거주를 하지 않으면요, 분양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청산자가 돼버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2년 이상 거주 안 하면 청산자가 된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전부 다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미리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전세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몰리죠, 내몰리죠.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 만약에 나 1세대 1주택이야. 나 똘똘한 거 한 채 그냥 재건축 가지고 있어. 이런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분들은 필수적으로 2년만 거주할까요? 아닙니다. 10년을 거주해야지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최대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한다면 8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년 거주하고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최대 10년까지는 한 번 들어가면 거주할 생각으로 지금 현재 전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렴했던 이 재건축 단지들의 전세가들이 엄청나게 귀한 매물이 됐고, 그럼으로써 지금 뭐 전세가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강남 일대 음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 30평대 기준에서 뭐 5억대에서 6억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7억 중반 불러요. 7억 중반. 그리고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어요. 그 정도로 너무 귀하고 너무 비싼 전세 금액으로 완전히 그냥 뭐 금이 돼버린 겁니다. 금전세가 됐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지금 전세 세입자들이 계속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전세 세입자들이 지금 어떡합니까? 결국에 그 외 주변이나 또는 저기 강북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주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뭐 재건축 단지들은 전세도 없고, 강북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강북 지역은 지금 뭐 합니까?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뭐 전세 매물이 굉장히 귀한 매물이 됐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세입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렇게 규제 정책들이 계속 나옴으로써 오히려 피해보고 있는 분들은 전세 세입자 아닙니까? 진짜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세금 징수 때문에 전세가가 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대폭 확대시켰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일대의 2주택자 또는 3주택자 이런 다주택 입장에서 종부세율이 기존에 최저 0.6%였던 게 2배가 오른 1.2%대까지 올라갔고요. 최대 3.2%였던 게 최대 6%대까지 엄청나게 확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공시가격 현실화도 앞으로 계속 될 거고,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2주택자 입장에서는 이제 300%까지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종부세가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이렇게 부담되는 걸 본인 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한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전세금 올려서 그걸로 종부세 낼 생각으로 있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느끼시는 이런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전세 보증금을 많이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총 4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지금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이 폭등 장세가 계속 또 유지가 되고 있고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즘 나오는 뉴스 기사거리들입니다. 자, 어떤 뉴스 기사거리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하반기 서울 전셋값 폭등 조짐에 세입자 비명, 해결책도 없다. 강남구 전세 오르자 강동 등 인근 지역 호가 2억 이상 치솟아 재건축 실거주 의무 강화 등으로 설 자리 잃은 세입자들.
아까 제가 다 얘기 드렸죠. 자, 브레이크 풀린 전셋값, 불안감에 덩달아 오르는 집값,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다. 임대차 3법 도입 앞두고 전셋값 1억 이상 오르기도, 전세시장 불안감에 패닉바잉, 대책 후에도 집값 상승. 대책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제 뚫고 음마 아파트 2천만 원 더 비싸게 팔렸다. 와, 이게 더 비싸게 팔렸다는 얘기예요. 음마 재건축 단지가. 자, 거래 허가 구역 피한 신천동 풍선 효과.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정을 했는데 잠실로 지정을 했죠. 근데 이 법정 구역이 잠실동만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로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잠실 안에서도 신천동은 피한 겁니다. 신천동. 그래서 저기 파크리오 이런 아파트들이 계속 신고가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파크리오 20억 전세도 등장. 일주일 새 8억 5천, 위험 천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7천만 원 올려달라고 하는데 강남 전세난 수도권 확산 도미노. 네. 자, 이런 뉴스 기사거리들이요, 심심찮게 정말 클릭 몇 번만 하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로 이 전세가와 매가가 이렇게 뉴스 기사거리, 그리고 이런 우리가 보고 있는 온라인 상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질적으로 현장에 한번 같이 한번 나가 볼까요? 자, 이경민 전문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간다의 이경민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 강남의 심장이죠. 도곡 대치동 일대의 음마 아파트 앞에 나와 있고요. 자, 오늘은 지금 강남 일대가 지금 현재 토지 거래 허가제로 인해서 거래가 멈춰져 있는 상황에서 매매 금액,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는 현재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부동산들을 좀 다녀보면서 실제로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억 5천 정도 되는데 괜찮은 거 괜찮았죠. 22억? 21억 31평? 와, 금액이 더 올라섰네요. 떨어질 줄 알았는데 더 올라갔네. 약간 올랐어요. 아니, 요번에 그 토지거래 허가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발표 시점보다는 한 5천만 원 정도 올랐다. 5천만 원 더 올라간 거예요. 그 주변은 토지거래 허가하고 그 6인치도 주변에 도곡동 울산 이쪽은 몇 억씩 올랐어요. 네. 5억씩 거래는 안 되는데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저쪽은 거래가 되죠. 여기가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 대치동이랑 삼성동, 청담동에 걸려 있잖아요. 네, 거기 걸려 있어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비싸졌네.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물건들이 안 나와요. 일단 첫 번째 안 나오는데 그 허가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가격이 도곡동의 약산동보다는 훨씬 더 올라요. 오히려 역삼동이 더 많이 올랐다. 저희는 최소한 2, 3억 이상 2, 3억. 22억. 와. 신고가 한 게 20억 아니에요? 작년에 21억 5천. 네, 21억 5천까지. 그보다 더 높아졌네. 지금 근데 이제 나온 가격이 그렇고 네. 아직 이제 실거래는 아직 이제 그만큼까지 안 올라.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된 건 없고 일단 금액이 그렇게 올라간 거네. 계속 근데 지금 상태라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70%가 전부 세입자들이거든요. 네. 그래도 가격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현장에 여기 음마에 관한 거는 아마 생생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 아직 지금 신고가가 한 30일 만에, 네. 30일 안에 신고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직 7월에는 신고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 서울시. 그러니까 지금 거래는 없는데 지금 일단은 호가는 계속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냥 싸게는 안 사겠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일단 서울 한평 1층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약간 반망이죠. 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21억? 예, 20억. 20억? 네, 예. 20억은 서른 한 맞죠. 적을 20억은 받아야 된다. 왜냐면 주변에 좋은 걸 봐도 그렇죠. 여기 입지같이 네. 가격 얼마대 했는데 그 가격대가 안 오고 계속 오르니까 연락은 못 드리고 있는 건데 그 가격대라도 나오면 사겠다. 동 찍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토요일날 사기로 했는데 월요일날 갔더니 금방 3,000원 올려버리더라고요. 5,000원 올리더라고요. 개포 5, 6, 7단지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전에는 여기가 훨씬 비쌌었어요. 왜냐면 여기 삼성역 가까이 있고 대치동이 땅값이 높은데 지금 이제 풍선 효과로 이게 못 들어오니까 거기가 이제 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7천 얼마씩 됐더라고요. 구옥들이 그냥 구축들이 이제 그러니까 개포 5, 6, 7단지죠. 분양 신청 전까지 2년 거주를 네.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또 분양 시점에 2년 거주를 안 했으면 분양권을 안 준다. 네. 그게 그냥 굉장히 이 임차인들한테 괴롭히는 정책이 임차인들한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다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인들이 2년만 거주하겠어요? 그러죠. 10년 거주하지. 그러죠. 이제 10년 거주로 이제 단축공제 바뀌니까. 받으려면. 예.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들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장의 주기업자들도 할 일이 없어지고. 왜냐면 또 허가 요건이 수직거래 허가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거래 자체가 지금 멈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더 이야기하는데 다 들으셨겠지만은 주변에 여기보다 못한 데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여기가 입지가 뛰어난데 주인들이 안 내리죠. 그리고 급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 똑똑해요. 다 중개사보다 더 똑똑하고 전문가들만큼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사는 분들. 그래서 여기가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걸 더 해줘. 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봐서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뉴스 기사거리와 동일하게 현장에는 지금 전세가 굉장히 귀하고 전세 물건 자체도 없는 상황에서 전세가 계속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지금 매매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재건축 단지에서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또 이런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으로 인해서 그 외 지역 일대로 풍선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 우리 한번 인터뷰 다 잘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규제 정책들로 인해서 시장의 판도가 정말로 너무 불확실성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이 폭등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한번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